또래를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의 아주 잔혹한 범죄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는데 이게 과연 10대들이 생각하고 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 가해 학생 4명이 검찰에 넘겨졌는데 먼저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살인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현재 심경 어떻습니까? 피해자에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들킬까봐 들어왔어요? 인정합니까? 피해자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검찰로 압송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원래 입건할 때는 폭행치사였는데 송치할 때는 살인죄로 혐의가 바뀌었어요. 네, 광주시에 있는 원룸에서 함께 지내왔던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학생 4명. 경찰이 오늘 검찰에 이들을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살인입니다. 원래 구속될 때는 폭행치사였는데 검찰에 넘기면서 살인으로 혐의를 바꾼 거예요. 네. 이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죽일 의도,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적어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경찰은 그렇다고 본 겁니다. 숨진 그 사망자의 그 부검 결과 다발성 손상,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거든요. 예. 그리고 집단 폭행 장면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 폭행에 쓰인 도구 등을 봤을 때 이 가해자들이 이렇게 하면 피해 학생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타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행치사하고 살인죄를 가르는 기준이 이제 살인이 있었을 고의성을 따지는 건데, 그리고 넓게 보면은 이렇게 때리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인지했느냐의 여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해 학생이 이제 피해 학생한테 제대로 된 치료도 해주지가 않았고 피해 학생의 상처를 또 사진으로 남겨뒀어요. 네. 그리고 가해 학생 중 일부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진술을 했고, 진술을 했군요. 네. 그리고 지난 9일에 그 학생이 죽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폭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정말 살인의 고의가 폭행 당시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네. 살인죄의 고의가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성이나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만 봐도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폭행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금품까지 갈취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경찰 그리고 유족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좀 다 열을 같던데. 저녁에 얼굴 나오더라고. 계속 못 자라고. 다른 애들 빌려주려고 나한테 보내라고 해갖고 75만 원. 처음 시작은 그때 4월이거든요. 처음에 액수는 작았어요. 이게 띄엄띄엄이에요. 4월 했다가 5월 했다가 자주 해서 빈도수가 좀 높았어요. 최소한 3-4번에 일주일에 3-4번 정도 따라오고, 최소 3-4번 돈만 달라.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 그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10일이란 돈을 이 가해 학생들한테 줬는데 이 가해 학생들은 그것으로 뭐 먹고 마시고 놀고 했다는 거고요. 지금 또 유가족한테는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이제 그 주차 요원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러간. 그 돈을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나한테 송금해라. 근데 그 협박성이기 때문에 공갈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달라고 하면은 변호사님 계시겠지만 공갈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가해자들이 폭행 협박이 심해가지고 한거불능이면 강도죄를 적용할 텐데, 네. 공포만 느낀 거예요. 아까 변호사님 볼 때 그 살인죄 적용했을 때 법률용어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피해자한테 가해자들이 계속 때리기도 했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때렸을 현장 당시에서 돈을 뺏었으면은 강도죄를 적용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거보다 약한 공갈죄를 적용을 하고, 또 돈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미수기 때문에 공갈미수로 경찰에서는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살인, 공갈 미수가 되는 거군요. 이들의 잔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폭행, 돈 갈취에 심지어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물을 싫어하는데 피해자가 이게 막 시합으로 물을 막 뿌려야 돼. 하지마 하면서 바람을 코를 이렇게 쳐불리고 코피가 나왔어. 열받은 게 세면대에다 물방울 타고놓고 머리 치고 나오더라고요. 저런 물 피우고 굉장히 폭력과 폭력의 정신과 육체가 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물을 싫어하는 걸 아는데 네. 그럼에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려고 지금 물고문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도대체 보고 배운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전 행동에 실익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유희적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래의 친구를 그야말로 노예처럼 학대하거나 혹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거나 저는 이게 과거의 물고문이라는 것은 저희 80년대 학번들은 정말 엄혹한 이 독재 권력 시절에 들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제 공안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진실을 실토해라. 뭐 네 위에 누가 있는지 밝혀라. 주로 이런 데 나오는 것이죠. 예. 고문이 왜 아이들끼리 함께 사는데 물고문. 그런데 샤워기로 뿌렸어요. 네. 싫어하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고 반항했겠죠. 그래서 전 여기서 얼굴을 때려서 코피가 흐르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멈출 텐데 아니 자기가 왜 열을 받았다고 아까 표현을 쓰셨는데 자기가 화가 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을 지금 했는데 고통받는 친구의 얼굴을 세면대에 물에다 집어넣었다? 이거 저는 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저는 사회적 책임도 느끼고요. 제 마음도 많이 무겁습니다. 예.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는 단지 놀잇감일 뿐이었고 네. 그리고 폭행 자체가 아마 이들에게는 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음이 정말 안 좋은데요. 피해자를 놀리는 랩까지 만들어서 불렀다면서요. 평소에도 피해자를 이렇게 집단 폭행을 했으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맞아서 부어서 눈이 안 보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상태를 가지고 랩 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서 부어 눈도 못 뜬다, 눈도 뜨지 못한다 이런 가사로 랩을 만들어서 놀린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승진 학생이 이 주차장에서 안내 아르바이트를 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그 돈 75만 원을 지금 뺏은 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 내용도 역시 랩 가사로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봉을 흔들면서 번 돈 75만 원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랩 가사를 만들어서 놀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정말 끔찍한 고통이었던 내용이 이 사람들 가해자들 내 학생에게는 즐거운 놀잇감 그냥 랩 가사 소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인과 소통하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일단 의심이 되고요. 랩이라는 장르가 원래는 외국에서 그 소수 인종들이 자신이 당하는 울분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장르고 뭐 배틀 이런 걸 하다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디스라고 하는 걸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를 안겨줬던 피해자의 고통을 디스하면서 웃고 즐기고 가학적으로 놀았던 겁니다. 이게 피해자가 단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폭행에다가 따돌림까지 당했으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데 끝내 사망했고요. 유가족들이 또 분노하는 부분은요. 이들이 10대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 것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외국 같은 경우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종신형을 때리고 나면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박아놓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람 찍어도 못해도 30년, 20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소년범이라고 더 형량 더 낮게 받을 거 게다가 또 자수까지 했으니 더 낮게 받을 거라고 자기도 생각했겠죠. 지금 올해 이 가해 학생 4명 중에 3명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혐의가 살인죄거든요. 적용이 되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은 감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우려나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대법원은 이제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면요. 예. 심판을 할 당시에 19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는 선고가 내려질 당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실심 판결 선고시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2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판결 선고 당시에 이제 19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저희 대법원은 그 2심 선고시까지 이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이 적용이 되고 네. 아닌 경우에는 안 된다고 봐서 소년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형의 감경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항소심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18세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살인죄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소년법이 아니라. 그렇죠. 그 사실심 선고 당시에 만약에 19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일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군요. 이 10대,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된 3명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 3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항소심까지 마치려는 재판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뭐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기소 여부 그리고 살인 혐의가 인정이 될지 또 판결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